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수1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하고요. 지수 관련해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풀이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으로는 우리가 지수를 배우기 전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여러 번 제곱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N번 제곱한 것을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네제곱 이렇게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A의 N제곱 하나만 거듭제곱이 아니라 이 모든 거듭제곱에 대해서 우리는 A의 거듭제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이때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A라고 하는 문자가 바로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A의 N제곱 했을 때 A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밑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러 번 곱해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는 자연수에 해당하는 지수 법칙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A가 M번, 그 다음에 A가 N번 곱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총 A의 M 플러스 N 제곱만큼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 이렇게 되면 우리 지수끼리 곱해줬었죠? A의 MN제곱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B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하면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이래서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면 B도 N번 곱해져 있고요. A도 N번 곱해져 있어서 똑같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에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지수의 확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러면 우리 곱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뭐였어? 그렇지, 덧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눗셈이죠. 밑이 같은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 뺄셈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 지수 부분끼리 빼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A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에는 A가 4번 곱해져 있고요. A가 2번 곱해져 있을 때 그때 계산을 하면 둘둘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게 A의 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수를 나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A의 2-2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A의 0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1을 배운 여러분들은 우리 A의 0제곱도 정의를 했었죠?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요. 똑같은 수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A제곱 나누기 A 4제곱을 하고 싶어. 뒤에 나눠지는 수가 훨씬 큽니다. 지수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위에 A 2개, A 4개입니다. 그러면 슝슝슝슝 지워져서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어떻게 기억을 했었냐면 우리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역수를 취해줬습니다. 다만 뒤에 빼는 수가 더 큰 수일 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에서 4 빼기 2 해서 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수의 확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듭제곱을 배웠으면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거듭제곱근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무엇을 배웠냐라고 하면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곱근 먼저 정리하고 거듭제곱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무엇을 배웠다라고 하면 A의 제곱근과 그리고 제곱근 A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점은 어떻게 됐었냐면 A의 제곱근은요, 말 그대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X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가 나왔었죠.
a가 양수일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x제곱이 0인 경우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죠? x는 0이에요. 이렇게 됐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의 의미 자체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루트 a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럼 제곱근 a는요, 양의 제곱근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었구나 라고 0인 경우만 딱 한 개 있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제곱근으로 거듭 제곱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하면 a가 n번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곱해진 것을 a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게 뭐냐면 근이라는 것은 해를 의미합니다. 어떤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냐면 바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x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의 n제곱은 a라고 했을 때 모든 근의 개수가 다 동일할까요?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n개가 존재합니다. 단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 n개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범위 내에서는 실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실근이라고 하면 실수인 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복소수 근까지는 모두 다 n개가 맞지만 n개 말고 그 중에서 실수인 근의 존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실근일 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로 크게 보면은 우리 xn제곱, 즉 x3제곱, x5제곱, x7제곱의 그래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xn제곱, 특히나 n이 홀수인 경우를 살펴봤더니 a가 양수이던 간에 a가 0이던 간에 a가 음수이던 간에 다 교점이 몇 개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개밖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지금 0이든 다 교점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실근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홀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실수인 근은 오직 한 개 존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짝수 그래프, 제일 기본 그래프로 여러분들 y는 x제곱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요. y는 x제곱과 유사한 x제곱, x4제곱, x6제곱, 즉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 그래프는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실근이요. 실근, 눈에 보이는 그 실근이 교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에 따라서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집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봤더니 교점이 몇 개 생겨요? 그렇죠. 교점이 2개 생깁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라고 했을 때 딱 교점 1개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지금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 2개의 실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A가 양수일 때는 실수인 것이 2개 존재하는데 그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플러스 n제곱근 루트 A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가 0일 때는요. 그냥 오직 한 개. A는 0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아까 봤듯이 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때는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소수 근까지 하면요.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소수 근까지는 지금 당장 구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실수인 근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인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n이 짝수일 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정말 많이 빈출됩니다. 여러분들 별표 진짜 5개 쳐도 모자라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거듭제곱근에 특히 이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실근에 대해서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n제곱근 루트 a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야? 하면 루트 ab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n제곱근으로 확장만 했을 뿐 그 성질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볼게요. 자,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하나의 실근이 뭐였냐면 n제곱근 루트 a였죠. 그쵸? 그렇다면 근이라면 여러분 이 친구를 다시 이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n제곱근 루트 a의 전체 n제곱은 a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한 실근 하나를 다시 대입했더니 성질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개념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말했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그와 유사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라고 하면 n제곱근 똑같이 쓰고요. 우리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나눗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루트 a의 거듭제곱 m제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a의 m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가 우리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한꺼번에 곱해서 mn제곱근 루트 a입니다. 자, 여기서야 자리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n제곱근 루트 m제곱근 루트 a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따로 필기하시면 참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np제곱근 루트 a의 np 이렇게 있으면 p가 똑같이 곱해져 있을 때는 p를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듯이 슝슝 지워주시면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질들 기본인 만큼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마다 정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수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인 범위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앞에서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5가지를 지수의 범위를 0, 음의 정수, 나아가서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확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면 지수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n 플러스 n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랬어.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크게 3가지로 나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연수 범위일 때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n-n 이렇게 했던 건 m이 n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m이랑 n이 같으면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니까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는 역수처럼 해보자. 그래서 n-m분의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지수 법칙들이 자연수, 정수, 그리고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선 수의 확장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리수, 실수까지 선생님이 확장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연수에서 정수로 바뀔 때 어떤 숫자들이 더 추가가 됐지요? 그 추가된 숫자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0과 음의 정수가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0과 음의 정수에 대해서 그럼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생기지요. 그래서 정수에서는 a의 0제곱이 무엇인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서는 당연하게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것들이 이 지수 부분에 0제곱이랑 마이너스 n제곱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매우 어색해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 이 지수 법칙이 정리되기 위해서 이 지수 법칙이 모든 수의 범위에서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바로 볼까요? 우리 m과 n이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a 지금 제곱 나누기 a 제곱을 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지수끼리 빼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a의
2 빼기 2 해서 a의 0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지요.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지수법칙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수학자들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건데요. 따라서 a의 0제곱은 뭐라고 정의하면 된다? 1이라고 정의하면 된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필요합니다. 됐나요? 아, 그러면 a의 0제곱이 1인 거 알았는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정의하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에다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0제곱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요. a의 n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이에요 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이라는 것은 n과 마이너스 n을 더하면 0이죠. 그쵸? 그러면 a n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했더니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친구는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이 친구를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정의가 되겠지요. a의 마이너스 n제곱 남겨놓고 a의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a의 n제곱 분의 1입니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까지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색을 바꿔서 가보도록 할게요. 색을요, 검은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에서 유리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즉, 분수들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n분의 1, n분의 m. 유리수라고 하면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인데 특히나 여기는 0이 아닌 정수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즉, 이 친구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a의 n분의 1, a의 n분의 m 이 친구들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거듭제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1은요. 뭐라고 써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a의 n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왜? 약분하면 1이 되지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하면 앞에서 뭘 배웠냐면 n루트 a의 전체 n제곱을 해도 a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줄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n제곱근 루트 a랑 a의 n분의 1이 어떠하다?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얘가 누구랑 똑같다? n제곱근 루트 a라고 정의가 되어야 한다. 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그러면 괜찮아. 자, 뭐 하면 되냐면 자, 얘는요 a의 n분의 1에 전체 m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죠. a의 n분의 1이라고 하면 n제곱근 루트 a잖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의 m제곱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 얘는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야. 됐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분자에 있는 친구, 분모에 있는 친구, 분모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슝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친구가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0과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었고 정수에서 요리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분수에 대한 표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친구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수 범위까지는요. 자연스럽게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에서도 지수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성립이 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앞에서 필기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었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도 a의 n제곱 분의 1로 약속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곱셈에 대해서도 지수끼리의 합으로 연결할 수 있겠고요. 나눗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끄럽게 그냥 앞에서 뒤에 뺀 거. 왜? 0도 정의했고 음의 정수도 정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m-n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n 이러면 한꺼번에 mn제곱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 a, b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하면 각각의 n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정의를 했었죠. 바로 a의 n분의 1이 n제곱근 루트 a로 정의가 되어야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m제곱만 해주시면 n분의 m제곱, 즉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면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에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밑이 같은 곱셈에 있어서는 지수끼리 덧셈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은 나눗셈에 있어서는 지수끼리 뺄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q제곱, pq제곱 이러면 apq 이래서 곱셈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b의 전체의 p제곱 이러면 a의 p제곱, b의 p제곱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지수가 실수인 경우도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지수, 밑이 같은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셈, x의 전체 y제곱 이러면 xy제곱, 그 다음에 a, b의 전체 x제곱 이러면 a가 x제곱, 그 다음에 b가 x제곱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선생님이랑 팁 한번 적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거듭제곱근에 있는 그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요, 거듭제곱근의 숫자를 맞춰줘야 합니다. 거듭, 즉 거듭제곱근에 하는 이 거듭제곱의 수를 맞춰주죠.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n제곱근 루트 a에 해당하는 이 n제곱근 부분을 수를 맞춰두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n제곱근 루트 a가 n제곱근 루트 b보다 큽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거듭제곱근에 해당하는 그 거듭제곱의 숫자를 맞춰주셔야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팁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간단한 예제 문제들로 만나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스탑하시고 한번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준비되었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밑이 같은 곱셈입니다. 그럼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덧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2 더하기 3 이래서 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건 바로 곱셈으로 연결해줘야죠. 4, 3, 12, a의 12제곱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밑이 같은 나눗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끼리 뺄셈으로 연결해야죠. 그래서 a의 5 빼기 3 이래서 a의 제곱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끼리 자기 자신으로 나누네요. 그럼 뭐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죠. 1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작은 수에서 큰 수 뺄 때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죠? 우리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역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역수로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가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분배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a, b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b도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라서 여기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각각 지금 거듭제곱이 조금 다른데요.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b가 몇 개 곱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2개, A 4개, 총 A 몇 개? 그렇지, A의 6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는 몇 개예요? B는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봤더니 A의 세제곱, B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의 6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A, B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A가 몇 개 있나 봤더니 A가 7개입니다. A의 7제곱, 그 다음에 B의 6제곱이에요 라고 써주면 돼요. B가 총 4개와 2개죠. 그래서 B의 6제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요.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앞에서부터 우리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 곱셈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A의 4제곱, B의 7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먼저 풀어볼까요? 나누기 지금 A의 2, 3은 6, B의 3제곱, 나누기 지금 A분의 B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A 4제곱, B의 7제곱 곱하기 A의 6제곱, B의 3제곱분의 1 곱하기 또 뭐로 써줘야 돼? 역수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제곱분의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 4개, 여기는 A 하나가 남겠습니다. 됐나요? 왜냐면 A 6개가 있었는데 하나, 4개, 총 5개가 있으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3제곱, B제곱, B 5개를 여기서 빼주셔야 되죠. 여기서 지금 약분이 된다고 하면 B의 제곱만큼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분모에는 A가 남고요. 분자에는 B제곱이 남네요. 그러면 얘가 A분의 B제곱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다음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를 써 넣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방정식부터 세워볼까요? 어떤 수를 6제곱해서 4가 되는 모든 X들 중에서 그러면 총 6개가 맞죠. 복소수 범위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는 실근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짝수네요. 짝수고 A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아하,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4 해서 총 2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수인 것은 2개 맞습니다. 됐나요? 자, 어떤 수를 4제곱해서 이번에는 0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0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라고 했네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A의 값에 상관없이 이미 세제곱이라고 하는 홀수입니다. 홀수는요, 어떤 부분에서도 다 우리가 한 점에서만 교점이 생겼었죠. 그래서 실근인 것은 1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선생님이 어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지수 부분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9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무엇이 되는? 9가 되는 모든 x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x는 지금 2제곱근 루트 9. 그런데 우리 2제곱근이라고 쓰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생략되어 있으면 제곱근을 의미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네, 여기가 3의 제곱입니다. 자, 어떤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쉽게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실수인 거 모두 골라주세요 이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러한 세제곱근을 모두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인 것만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걸 아는 여러분들은 얘가 바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실근이 딱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2 말고 더 다른 거 없나요? 자, 봤더니 우선은 홀수입니다. 그러면 홀수는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요렇게, 이렇게 쭉 위아래로 뻗어나가게 그려지죠. 음수라면 교점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x는 마이너스 2밖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을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에요 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 특히나 여기가 세제곱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튀어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제곱근 루트
64는요. 뭐의 세제곱? 그렇죠. 4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가 4의 세제곱. 따라서 답은 4예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n제곱 그 루트 a, n제곱 그 루트 b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는 4제곱 근 루트 81 이렇게 됩니다.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4제곱 근 루트 3의 4제곱 정리하면 3이에요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지금 여기도 세제곱근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근호 안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0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4, 2, 8, 4, 7에 28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 이래서 나오면 똑같이 3이에요 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 이제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1이라고 약속했습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 음수, 음의 정수에서는 우리가 역수로 써주기로 했죠? 따라서 3의 제곱분의 1이 맞고요. 얘는 9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건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4분의 3의 제곱 괄호부터 풀어줄 건데요. 약분 가능한가요? 여기가 2, a의 2분의 3이에요 라고 되고요. 여기가 a의 2분의 1이에요 라고 됩니다. 유리수 지수이긴 하지만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덧셈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의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하면 a의 무엇? 그렇죠. 제곱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a의 제곱. 알겠나요? 네, 이번에는 밑이 같은 나눗셈이네요. 유리수 지수이긴 하지만 우리 차근차근 a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분수에서 분모가 다릅니다. 그러면 통분을 해줄게요. 자, a의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여서 a의 6분의 1이에요 라고 써주면 되겠고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냐면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도 약분이 가능하네요. 3, 1은 3, 3, 2, 6 그래서 a의 4, 2, 8제곱이에요 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루트 6을 각각 분배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여기서는 a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루트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루트 이번에는 3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 제곱수 한번 빼봅시다. 자, 여기는요. 제곱수 나오면요. a의 2 루트 3, 그 다음에 b의 세제곱근 루트 2 이렇게 세제곱근이 아니라 3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세수를 대소비교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대소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n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가 맞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A,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서 우선은 루트 5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 루트 2의 4제곱이에요 까지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이 6제곱근의 루트 150을 좀 소인수 분해 해봐야겠네요. 150이라고 하면 지금 15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n에 해당하는 숫자를 뭐로 맞춰주는 게 좋을까? 생각했나요? 네. 여기서 6으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6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뭐를 더 곱해줘야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에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여기에도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의 8제곱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2를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하고 여기가 5의 세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5의 세제곱은 125, 2의 8제곱은 256,
아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은 무엇이었냐면 150이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56일 때, 두 번째로 큰 수는 150일 때, 세 번째로 큰 수는 125일 때입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이랬으니까 B일 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C일 때가 그 다음 크고요. A일 때가 그 다음 큽니다. 작죠? 네, 제일 작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텝 3 그리고 스텝 4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